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양그룹이 흥망성쇠와 이 그룹을 이끌었던 배종렬 회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때 국내 건설업 도급순위 5위와 재계랭킹 10위권에 들었던 한양그룹은 국내 건설사에 많은 얘기거리를 낳았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 창업주인 배종렬 회장은 재계의 풍운하로 흥할 정도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배 회장이 창업했던 한양은 현재 전라도 건설업체인 보성그룹으로 넘어가 한양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서울 여의도와 압구정동 등의 한양 아파트는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종렬 회장은 지명수배와 잠적 등으로 수없이 이름을 오르내리다 20여 년 전부터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양그룹의 탄생은 배종렬 회장이 1967년 그의 나이 29살 때 대동목재를 세우면서 비롯됩니다. 마산상고가 동아대 법대를 졸업한 배 회장은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돌려 목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막 산업화가 일기 시작했고 도심으로 인구들이 집중되면서 주택사업도 활기를 띨 때였습니다. 건설업체의 자재를 납품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자 한양목재로 개명해 사업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재 사업을 하면서 납품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주택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때가 1973년입니다. 한양주택 개발을 설립해 국내 도급 및 주택건설 사업에 직접 나서게 됩니다. 1976년엔 본사를 서울 여의도로 이전했고 해외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던 서광토건을 인수합니다. 여의도의 한양아파트와 한양쇼핑 등은 이때 태어납니다. 한양아파트의 인기는 당시 현대아파트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돈을 벌게 되자 다른 창업회장과 마찬가지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신설했습니다. 한양공령과 그 유명한 한양유통 등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한양유통은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에 대규모 매장을 오픈해 주부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이 한양유통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한양유통을 인수한 한화그룹에서 명품 백화점으로 업종을 전환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 회장은 일찍 해외 건설로 눈을 돌렸습니다. 1977년부터 영국이 런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쿠웨이트 등지에 지사를 설립해 해외 건설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진출 사업은 처음엔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 국내 요주의 수많은 부동산을 사들였고 공기업인 대한준설공사를 인수하는 등 재벌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최고 전성기인 1982년엔 국내 건설 도급순위 5위와 국내 재계랭킹 9위에 이를 정도로 대그룹 반열에 올라섭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로 중동 국가들이 공사 대금을 이 핑계에 접히게 되면서 안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갖 조건을 붙여 클레임을 제기하는가 하면 계약서의 문구 하나를 트입 잡아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랍인 특유의 상술이 우리 기업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은 속전속결을 모토로 초기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국내 후발업체로 중동에 진출한 건설업체들 대부분 도산하게 됩니다. 한양은 워낙 국내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나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986년 정부에서 중동에서 진출했다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합리화적 업체를 지정했는데 한양이 선정됩니다.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주로서는 상당한 이득을 보는 제도였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법인세를 납부할 때도 은행이 면제해준 채무를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기 위해 정치권에 엄청난 로비를 하기도 했었던 시절입니다. 한양은 정부의 조치로 중동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의 계열사와 부동산은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은 한양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중동에서의 미수금 1억 2천만 달러도 회수해 한양으로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와 합이 잘 맞았던 배 회장은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건설되던 아파트 공사의 부실 논쟁이 한양으로 불똥이 튀어 곤욕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바닷모래를 사용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부실 공사 논란이 연일 매스컴을 강타했습니다. 여기다 한양이 새로 선보인 PC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PC공법이란 콘크리트 건축자재를 공장에 생산하는 공법으로 한양이 신도시 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한 신기술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건축 현장에 임시틀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했으나 PC공법은 공장에서 형틀을 만들어 와서 조립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배 회장은 중동에서도 속전속결전법으로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공법을 제일 먼저 도입해서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형화된 틀 중에 약간의 불량품이 나오면서 연일 매스컴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입니다. 배 회장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다녔지만 불량주택 논쟁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선 취재기자 시절 배 회장을 만나 언론에서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PC공법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선 모두 PC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낙후성만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몇 군데 하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주 미미한 하자를 확대해 질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을 토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른 건설사보다 한양의 유독 매스컴이 비판적인 것은 배 회장이 독단적인 경영도 한몫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창업회장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배 회장 역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다른 사람이 의견은 거의 듣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회사는 골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양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정권과 배종렬 회장이 가깝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터라 배 회장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경영 상태는 최악의 상태를 맞았습니다. 정부와 채권단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양은 5천여 개에 이르는 하청업체와 2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정부와 주거래은행은 그룹은 해체해야 돼 주력기업인 한양은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결말을 냈습니다. 배 회장이 사업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그룹 해체라는 최악의 상태를 맞은 것입니다. 한양그룹이 해체에 대해 경영사학자들은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매스컴이 과잉보도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찍혔고 노태우 정권을 싫어했던 김영삼 정권이 배종렬 회장을 탐탁치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배 회장이 독단적인 경영과 노사분규 등이 어우러져 이러한 결정을 초래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종렬 회장은 정말 노태우 정권과 가까웠는지와 로비 귀재라는 별칭을 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이 파산돼 몇 년이 흐른 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검찰은 서울 가락동에 있는 민자당 연수원 부지를 배종렬 회장이 매수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배 회장을 전국에 지명 수배한다고 발표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사실 민자당 연수원 부지 매각 사건은 노태우 정권 말기에 불거졌으나 당시 김윤환 사무총장이 부정이 없었다고 발표하고 매수하기로 했던 배종렬 회장이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묻혔던 사건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본격 수사가 이어지자 배 회장은 근 2년 반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 배종렬 회장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만난 인연이 있어 10여 년 전 어떤 분이 중재로 만나기로 했다가 배 회장 쪽에서 만나기를 거부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양그룹이 해체 과정이 뒷얘기와 노태우 비자금이 진실 등을 알아볼 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은 한때 우리나라 건설업계를 주름잡으며 대그룹 반열에 올랐던 한양그룹 배종렬 회장이 흥망성쇠를 살펴봤습니다. 건설업계에 신공법을 도입해 선도자를 자처하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매스컴이 과잉 보도와 독단 경영 등으로 막을 내린 것은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양그룹 배종렬 회장의 몰락은 우리나라 기업사에 정도 경영만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